페이지 278페이지 278페이지. 자, 식물 군집의 천이. 천이 과정. 천이라는 말 뜻이 좀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말은 아니지, 그지? 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영역에 사는 식물이든 동물이든 간에 생물의 구성 비율이 서서히 변화되는 과정을 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물의 천이 그러면 뭐 말 그대로 식물 군집의 변화되는 과정을 식물천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동물천이 그러면 동물의 변화되는 과정을 동물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천이라고 하는 것은 서서히 변화되는 과정, 이걸 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278페이지 내용은 일단은 천이에는 크게 어디에서 그 변화가 일어나느냐, 습성 천이가 있고 건성 천이가 있어요. 간단하게 습성 천이 그리고 건성 천이. 말 그대로의 뜻은 뭐냐면 습성 천이는 생태계가 습한 지역에서 어떻게 변화되느냐, 건성 천이는, 건성은 당연히 육지가 되겠지, 건조한 지역, 육지에서의 생태계 변화 과정을 건성 천이, 물에서의 변화 과정은 습성 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것은 식물 군집의 천이 과정이에요. 식물 군집의 천이 과정, 알겠죠? 자, 그리고 천이에는 1차 천이가 있고 2차 천이가 있어요. 1차 천이는 1차적으로 변화되는 과정, 2차 천이는 2차적으로 말이 좀 그렇지. 1차 천이는 뭐냐? 쉽게 얘기해서 그 생태계 환경에 생물이 아예 원래 없었어. 없는데 처음으로 생명체가 거기에 그 생태계 환경에 처음으로 출현을 하고 그러면서 변화되는 과정을 1차 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원래부터 없었던 무에서 출발하는 그 변화 과정을 1차 천이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2차 천이는 뭐겠니? 무에서 출발해서 1차 천이 과정이 진행됐어. 한번 쭉 진행이 됐는데 뭐 인위적인 사고든 아니면 자연 발생적인 사고든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서 홍수나 화재 등에 의해서 1차 천이 된 생태계가 무너져 버렸어. 싹 다 뭉개져 버렸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다시 생태계가 다시 만들어지게 되겠지, 조성되게 되겠죠? 그때 조성되는 걸 2차 천이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2차 천이는 1차 천이 과정이 진행된 다음에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서 뭐 홍수라든가 아니면 화재라든가 등에 의해서 이 생태계가 소실되는 거야. 소실 후 다시 시작되는 과정을 2차 천이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1차 천이와 2차 천이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을 들었다면 1차 천이의 진행 속도가 빠를까? 2차 천이의 진행 속도가 빠를까? 당연히 2차 천이의 진행 속도가 빨라요. 1차 천이는 무에서 출발하는 거잖아.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출발하는 게 굉장히 더디게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2차 천이는 어쨌든 복구가 되는 과정이잖아. 그래서 2차 천이가 상대적으로 1차 천이에 비해서 진행 속도가 뭐하다? 빠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습성천이, 건성천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할 텐데 일단 건성천이에 대해서 보자. 건성천이의 1차 건성천이의 1차 천이 과정. 그러면 건성천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육상 환경에서 진행되는 천이 과정을 건성천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지. 그러면 육상 환경에서 무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출발한다고 할 때 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냐면 이런 거예요. 용암이,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이 있다고 쳐봐. 네. 그러면 용암 분출에 의해서 그 주변 영역은 용암에 의해서 흘러가지고 굳겠지. 용암이 굳으면 뭐가 돼?
암석. 암석이 되겠지. 그걸 용암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야. 암석에서 출발하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1차 천리 과정은 일단 시작 자체가 용암대지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용암대지 대표적으로. 용암대지라 그러면 암석덩어리. 그러면 이 척박한 환경에서는 바로 풀이 자랄 수가 있어 없어? 풀이 자라려면 뭐가 있어야 되니? 흙이 있어야 돼. 네. 근데 지금 현재는 뭐예요? 암석 덩어리, 돌덩어리란 말이야. 네. 이 대지 자체가 다 돌이야. 풀이 바로 자랄 수가 없어. 네. 시간이 꽤 지나야 돼. 풀이 자라려면 흙이 있어야 되는데 흙이 만들어질 때까지 시간이 지나야 돼. 그러면 그 전까지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느냐? 아니야. 용암대지에서도 자라는 생명체가 있어요. 그 첫 번째로 발 디디는 애를 뭐라 그래? 개척자라 그래. 개척자. 개척하는 애. 누구냐? 지의류야. 지의류. 지의류가 뭐냐면 이끼 뭐 이런 것들도 뭐 지의류에 해당된다라고 하는데 지의류 또는 이끼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발 디디는 애들 개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의류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돌 언덕, 그러니까 돌멩이, 큰 바위 덩어리 또는 나무 껍질 보게 되면은 약간 녹색을 띠는 뭔가가 이렇게 묻어 있잖아. 네. 얘네들이 감싸고 있지. 그지? 바위 덩어리 위에도 녹색을 띠는 뭔가가 이렇게 뒤덮여 있는 걸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지의류야. 식물은 아니지만 뭐 하는 애들이야? 광합성을 해. 그러니까 식물이 아니라는 얘기는 뿌리 줄기 잎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광합성 작용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애들을 지의류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얘네들이 일단은 그러한 척박한 암석대지에서 용암대지에서 살아가면서 풍화침식을 활발하게 유도하게 됩니다. 물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 돌은 깨지고 부서지고 흙이 되는데 그걸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얘네들의 역할이야. 지류나 이끼가 자라면 암석이 더 빨리 부서지고 흙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자라고 지류 이끼들이 개척자로서 역할을 하고요. 그러면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이제 흙이 만들어졌겠지. 네. 흙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 이제 누가 이제 살기 시작해. 풀떼기들이. 그게 풀이 이제 무성하게 자라면 뭐라 그래? 초원으로 천이가 진행됩니다. 풀이 자라. 그지 은서야? 그리고 풀이 자라면 시간이 지나면 죽어서 낙엽이 될 거고 점점 흙은 비옥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풀만 무성했던 그 땅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들이 이제 뭐하게 돼? 자라기 시작해. 그런데 현재는 햇빛을 가릴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빛의 세계가 강하단 말이야. 그래서 초원 다음에 진행되는 천이는요. 센 빛에서도 잘 자라는 양수림. 양수림이 점령을 하게 돼. 빛의 세계가 강한 곳에서 자라는 나무들을 양수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얘네들이 이제 키가 쭉쭉쭉 크겠지. 그지? 그러면 양수림이 쫙 크면 상상을 해봐. 양수림이 키 큰 나무들이 쭉쭉 커. 그러면 그 밑쪽, 땅 쪽은 이 양수림의 잎들에 의해서 그늘이 질 거 아니야. 네. 그지? 그러면 아래쪽은 햇빛의 세계가 약하단 말이야. 그러면 빛의 세계가 약한 곳에서 자라는 식물. 음수림이 자라기 시작해, 아래쪽은. 그러면 지금은 위쪽은 키 큰 나무 양수림이 점유할 거고 아래쪽 그늘진 곳은 음수림이 점유를 할 거란 말이지. 네. 그러면 이 상황, 공존하고 있는 상황을 뭐라 그래? 양수림과 음수림이 함께 함께 살아가는 그 환경, 얘를 뭐라 그래? 혼합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수림과 음수림이 혼합돼서 공유돼서 자라고 있다는 얘기야. 혼합림이 형성이 된다. 그러다가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 양수림이 어떻게 돼? 죽어버려. 왜일까? 간단해. 양수림이 잘 자라고 있는데 왜 죽냐? 양수림이 대를 잇지 못하면 어떻게 돼? 죽겠지. 네. 양수림이 대를 잇는다는 것은 뭐야? 양수림이 씨가 발화가 돼서 새로운 양수림의 싹이 터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지금 아래쪽은 누가 지금 점유를 하고 있어? 음수. 음수림이 점유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양수림의 씨앗은 빛의 세기가 강하고 이럴 때 발화를 해서 잘 성장을 할 텐데 아래쪽은 이미 음수림이 점유를 하고 있어서 양수림의 발화 환경에 적당해 부족하다고. 그래서 대를 잇지 못한다는 뜻이야.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양수림들은
대를 잊지 못하니까 얘네들은 이제 늙어 죽겠지. 그러면 이제 뭐만 남게 된다는 얘기야. 그 지역은. 음수림만 남게 돼. 그래서 혼합림 다음에 천이는 누가 된다? 음수림이 점유를 하게 된다는 얘기야. 이게 끝이야. 그래서 음수림이 1차 천이 과정의 가장 마지막 단계다.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 1차 천이의 극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종적인 단계. 얘를 1차 천의 극상이라고 얘기를 해. 이해됐니? 1차 천이의 개척자는 누구였어? 개척자는 바위 위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애들이 개척자지. 지의류나 이끼류가 개척자고요. 1차 천이의 극상은 누구다? 음술입니다. 알겠니? 이렇게 진행이 되는 1차 천이가 홍수라든가 화재가 발생을 해가지고 다 무너졌다고 치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천이가 진행된다고? 2차 천이가 진행된다고. 그러면 2차 천이가 진행될 때 봐봐. 2차 천이는요. 용암대지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잖아. 이미 땅은 뭐가 지금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 환경이야. 흙이 존재하고 있는 환경이야. 그래서 2차 천이 과정은요. 지류나 이끼류가 개척자로서 활동을 하지 않겠지. 바로 뭐부터 시작해? 초원부터 시작해. 그래서 2차 천이 과정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초원에서부터 시작한다. 2차 천이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초원부터 시작해서 똑같은 나머지 다음 단계는 그대로 밟아가게 돼. 초원 다음에 양수림, 혼합림, 음수림. 역시나 2차 천이의 극상은 누구다? 음수림이 극상을 이루게 된다. 이해되셨어요? 자, 이게 무슨 천이었다고? 건성천이었다고. 건성천이. 알겠니? 은세야, 너무 졸려. 졸리더라도 듣고는 있어야 돼. 알겠니? 여기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듣기만 해도 충분히 문제 나오면 풀 수 있어. 자, 습성천이를 얘기를 할게요. 습성천이는 환경 자체가 습한 곳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습성천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지. 대표적으로 호수가 있다고 치자. 호수가 있어. 자, 호수. 상상만 해봐. 호수. 호수 속에서 이제 식물의 천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자. 호수가 있어. 현재 이 호수는 맑고 깨끗한 물이야. 표현은 맑고 깨끗한 물인데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이 충분하다는 얘기야? 아직은 부족하다는 얘기야? 아직 부족해. 식물의 입장에서는. 알겠지? 그러면 영양분이 부족한 이 호수를 뭐라 그러냐? 우리는 부자의 반대를 뭐라 그러니? 부자의 반대를 뭐라 그래? 거지? 빈자라고 하지. 부유하다, 빈약하다. 그지? 그래서 이 호수가 영양분이 처음에는 빈약한 영양분을 가지고 있는 호수야. 그래서 뭐라고 명명지어요? 빈영양호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양분이 빈약한 호수였다.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뭐가 자라? 개구리밥 이런 것들 수생식물들이 자라게 되겠지? 그리고 얘네들이 자라고 죽고 자라고 죽고 하면서 퇴적물이 쌓이게 될 거예요. 점점 유기물이 공급이 될 겁니다. 그러면 빈 영양호에서 시간이 지나면 호수 자체가 유기물이 풍부한 호수로 바뀌게 된단 말이야. 그거를 무슨 영양호라고 얘기를 해? 부영양호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빈 영양호에서 이제 유기물이 풍부한 부영양호로 바뀌어. 영양분이 부유한 호수가 됐다는 뜻이야. 그러면서 낙엽이 지고 그러면서 점점 퇴적물이 쌓이면서 호수가 점점 겠지. 그걸 이제 습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부영양호 다음에 뭐가 진행된다? 습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더 지나면 습지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갈대, 부들 이런 것들. 그러면서 얘네들이 꽤 오랫동안 자라면서 또 쌓이면서 퇴적물이 쌓이면서 점점 습지는 뭘로 변하게 돼? 흙으로 변하게 되겠지? 그죠? 흙으로 변하면 이제 뭐가 시작돼? 초원. 습성천에는 그래서 빈 영양호에서 출발해서 부유한 영양호가 됐다가 습지가 됐다가 흙이 다 만들어지게 되면 풀밭이 됩니다. 초원. 초원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돼? 천이 과정이. 양수림, 혼합림,
음수림. 역시나 습성 천위 과정의 극상은 누가 극상을 이룬다? 역시나 음수림이 극상이다. 되셨어요? 이 과정이 습성 천위 과정이다. 여기까지 됐니? 네. 오케이. 그래서 군집의 천위 과정, 식물 군집의 천위 과정 간단하게 한번 듣는 것만으로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고요. 자, 오늘 수업 내용의 이제 마지막 부분 어디 나가냐? 군집 내 상호작용. 아까 맨 처음 들어갔었지. 군집 내 상호작용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 자, 보자. 페이지 279페이지 군집 내 상호작용.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경쟁.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 경쟁 베타 원리. 경쟁.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분석. 경쟁을 피하는 방법. 분서의 뜻은요, 서식지를 나눠서 서식한다. 이런 뜻이에요. 나눠서 서식한다. 그걸 분서라고 얘기를 해. 분서하는 목적은 뭐예요?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요? 피식과 포식 관계.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게 뭐라고? 공생 관계. 크게 군집 내 상호작용은 4가지가 있다. 알겠니? 네. 자, 경쟁은 경쟁 베타 원리가 적용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경쟁은 어떤 애들이 경쟁하겠니? 먹이지위나 서식, 공간지위가 뭐한 놈들이? 비슷한 서로 다른 개체군들끼리 먹잇감을 두고 또는 서식 공간을 두고 경쟁을 하게 된다는 뜻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경쟁은 먹이지위라든가 또는 공간지위가 비슷한 다른 종들끼리 먹이를 두고 공간을 두고 경쟁을 하게 돼. 그래서 경쟁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 종은 도태되고 한 종은 살아남게 된단 말이야. 도태되는 종이 있고 살아남는 종이 있어. 이때 도태되는 그 종, 사라지는, 없어지는 종을 경쟁 베타 원리가 적용됐다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게 경쟁이야. 대표적으로 경쟁의 예로 언급되는 게 누구냐? 교재에서 언급되고 문제에서 언급되는 경쟁의 예로 언급되는 게 누구냐? 집신벌레와 아기 집신벌레. 이름은 집신벌레로 같은데 아기 집신벌레는 아기라서 아기 집신벌레가 아니라 종이 다른 거예요. 집신벌레라는 종이 있고 아기 집신벌레라는 종이 있어. 얘네들이 서로 다르게 단독 배양을 하면 다 잘 살겠지. 근데 얘네들을 같은 공간에 놓고 혼합 배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한 종이 도태가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결과적으로 누가 도태되냐면 집신벌레가 도태가 돼. 아기 집신벌레가 살아남게 됩니다. 알겠지? 물론 그거는 자료로 제시가 될 겁니다. 분서, 경쟁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서식지를 나눠서 생활하는 걸 분서라고 얘기를 해요. 더 할 얘기가 없습니다. 분서의 예로는 누가 언급되냐? 대표적인 예로 솔새. 큰 나무에 종이 다른 여러 종의 솔새들이 집을 짓고 둥지를 틀고 사는데 종이 다른 놈들끼리 서로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위쪽은 A 솔새, A종의 솔새, 중간은 B종의 솔새, 더 아래쪽은 C종의 솔새가 무리를 짓고 둥지를 틀고 살자, 이렇게 이제 서로 협약을 맺는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또는 피라미와 은어, 둘 다 물고기죠. 네. 강에 피라미만 살고 있을 때는 피라미가 강의 중심 부분, 가장자리 부분은 넓게 분포를 해서 살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강에 은어라고 하는 좀 더 덩치가 큰 물고기가 유입돼서 들어오게 되면 피라미들이 쟤네 때문에 등살 못 이겨서 등살 피곤해. 우리는 다른 데 가서 살자 그러면서 강 가장자리 쪽으로
서식지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은어는 중앙에 그대로 잡게 되고 이렇게 분설을 하게 된다는 뜻이야. 알겠지? 네. 그 다음에 피식과 포식. 이거는 예전에 그 개체군의 개체수의 주기적 변동에서도 언급됐었어요. 그지? 피식, 포식 관계는 뭐 여러 개를 언급할 수가 있어. 가장 많이 대표적인 예로 언급된 게 뭐였어? 눈신토끼하고 누구의 관계? 시라소리. 이런 관계. 또는 늑대와 뭐 사슴의 관계. 이런 게 피식, 포식 관계가 되겠지. 둘 중에서 누가 개체수가 많아? 사수. 그러니까 피식자들이 개체수가 많아야 돼? 포식자들이 개체수가 많아야 돼? 먹히는 애들이 개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먹히는 애들, 피식자의 개체수가 감소하면 포식자의 개체수도 어떻게 돼? 시간이 지나서 감소하게 되고, 피식자의 개체수가 증가하면 포식자의 개체수도 어떻게 돼요? 증가. 먹잇감이 많아지니까 증가하게 된다. 그러니까 피식, 포식 관계에 따른 개체수의 주기적 변동에 해당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되셨죠? 네. 끝으로 공생. 공생에는요, 몇 가지 이 범주들이 다 공생이에요. 일단은 상리 공생이 있다. 편리 공생이 있고, 그리고 끝으로 기세이라는 형태가 있어요. 문장에서 상리공생, 편리공생, 기생 유추가 되시죠? 상리공생은 뭐예요? 서로 상자, 이익 이자, 서로 이익이 되는 공생관계란 얘기야. 그러니까 상리공생은 A와 B가 있을 때 상리공생하는 관계냐 아니면 편리공생하는 관계냐 기생하는 관계라고 했을 때 상리공생은 A도 이익, B도 뭐야? 이익인 관계가 상리공생이에요. 둘 다 이익인 관계. 누이 좋고 매국 좋고. 편리공생은 뭐니? 뜻이 뭐예요? 한 편만 이익인 거. 그러면 다른 편은 어때? 손해야? 아니죠. 다른 편은 손해도 이익도 아닌 거. 무익. 그래서 편리공생은 A는 이익인데 B는 아무것도 아닌 거. 상관없는 거. 이런 관계를 편리공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생관계는 뭐예요? 기생은 한 애는 이익인데 한 다른 애는 뭐예요? 손해가 되는 거. 이때 이익은 애는 기생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기생관계에서 손해를 보는 애는 뭐라 그래? 희생당하는 거지. 그걸 숙주라고 얘기를 하지. 얘를 숙주라고 얘기해. 손해보는 애를 숙주라고 얘기를 한다. 여기까지 됐나? 자, 그러면 예로서 상리공생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많이 언급되는 거 있지 않냐? 악어와 악어새? 악어새. 또는 뭐가 있니? 말미잘과 뭐 흰동가리. 또 해삼과 숨이고기. 숨어 다니는 고기란 뜻이야. 어디에 숨어? 해삼 속에 들어갑니다. 알겠죠? 네. 저런 관계가 상리공생이에요. 말미잘과 흰동가리는 어떤 관계야? 말미잘은 흰동가리의 천적을 뭐 해버려? 막아주지. 네. 그러니까 말미잘은 흰동가리의 피난처가 돼. 피난처를 제공하고, 흰동가리는 자기가 먹은 먹잇감의 부유물을 말미잘한테 제공하게 되겠지. 이해되셨죠? 네. 그런 관계예요. 편리공생의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을까? 편리공생. 한쪽만 이익인 거. 거북이하고 빨판상어. 이런 것들. 거북이, 빨판상어. 누가 이익이야? 거북이가 이익이야? 상어가 이익이야? 빨판상어가 뭔지 아니? 배 쪽에 빨판이 붙어 있어가지고 어디에 흡착돼서 이제 머무를 수 있는 애를 빨판상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북이가 이렇게 이동을 할 때 빨판상어가 거북이 등딱지라든가 아니면 배 쪽에 딱 빨판을 붙여가지고 무임승차를 해서 다니는 게 빨판상어야. 그러니까 거북이는
상어가 해를 주진 않아요. 근데 빨판상어는 이익이란 말이야. 무임승차하잖아. 어디까지 가는데 힘들이지 않고 거북이가 이동시켜 주는 거 아니야. 그지? 그게 편리공생이라는 얘기야. 또는 코뿔소와 황새. 코뿔소, 황새의 관계. 이게 뭔 말이냐? 코뿔소하고 황새가 무슨 관계냐? 봐봐. 이런 거예요. 코뿔소가 좀 키가 큰 풀숲을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봐. 그런 상황이라고 쳐봐. 초원에서 코뿔소가 풀숲을 지나가. 덩치가 크잖아. 그럼 얘가 지나가면서 이 풀들을 뭐 하게 돼? 당연히 건드리면서 지나가겠지. 네. 그럼 풀에 앉아있던 메뚜기라든가 아니면 이런 벌레들이 코뿔소가 지나가면서 건드리니까 떨어져. 깜짝 놀라서 튀겠지. 네. 그지? 튄단 말이야. 그러면 황새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튀어오르는 메뚜기, 벌레 이런 것들을 뭐 한다는 얘기야. 줍줍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코뿔소는 그냥 자기는 지나간 거야. 그런데 그거에 놀래서 튀어나오는 벌레들을 황새는 굳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걔 뒷만 따라다녀도 튀어서 나오는 벌레들이 있다는 얘기지. 얘네들 잡아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편리공생이라고 얘기한다. 이해되셨죠? 끝으로 기생은 대표적인 게 알지? 사람 몸에 있는 기생충. 뭐 그것만 알아주면. 기생은 기생충. 이거 생각하면 되고요. 또는 나무에도 기생관계가 있어요. 나무에 어떤 나무가 나뭇가지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사는 나무가 있어. 그 나무의 이름을 뭐라 그래? 겨우살이라는 나무가 있어. 겨우살. 나무의 이름이에요. 원래 본 나무에 뿌리를 받고 그 나무에서 수액을 영양분을 쪽쪽 빨아가면서 살아가는 게 겨우살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 본 나무는 손해를 보는 거고 얘는 이익을 보는 거가 되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봐봐. 간단하게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얘들아, 그래프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개체수의 변동 그래프를 봤더니만 여기 보세요. 자, A종과 B종을 단독 배양했을 때 얘가 A종의 단독 배양의 개체수 변화였고요. B종의 단독 배양의 개체수가 이랬다고 치자. 네. 실제 곡선은 S자 곡선이죠. 이론적 곡선은 J자 곡선이 나타나야 되는데 실제로는 뭐가 작용해서? 환경 저항이 작용해서 최대 개체수가 머무르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그래프에서 A종과 B종이 단독 배양했을 때는 둘 다 어쨌든 잘 자랐다. 개체수가 늘어났다.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는데 자, 얘네들을 혼합 배양을 했을 때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다고 치자. 혼합 배양을 했더니만 A종은 이렇게 B종은 이렇게 됐다고 치자. 이거는 A종과 B종의 무슨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야? 경쟁 관계야. B가 뭐 됐다는 얘기야? 도태됐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 그래프가 나타나면 이건 경쟁 관계를 나타내는구나. 거기다가 잘 보시면 단독 배양했을 때 A종의 개체수의 최대값과 혼합 배양했을 때 A종의 최대값이 좀 줄어들었어요. 네. 아시겠죠? 경쟁을 했다는 뜻이에요. 이해됐니? 자, 이거는 그래서 경쟁을 했다는 뜻이고 만약에 혼합 배양을 했더니만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다고 치자. 혼합 배양을 했더니만 A종, B종. 이건 뭐야? 상리공생이지. 둘 다 이익을 봤다는 얘기지. 아시겠어요?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혼합 배양을 했는데 둘 다 이익을 봤다. 이게 상리공생의 그래프야. 이해됐니? 편리공생은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겠니? 편리공생은 만약에 A종은 이렇게 됐다면 편리공생은 B종은 단독 배양했을 때하고 상관없이 똑같이 여기까지 똑같이 이렇게 됐다고 치자. 그러면 A종은 단독 배양했을 때보다 많이 개체수가 늘어났고 B종은 그대로라면 얘는 이익 손해가 아니란 얘기고 A는 뭐 됐다는 얘기야? 이익을 봤다는 얘기지. 네. 이게 뭐야? 이게 편리공생. 기생은 아니지. 기생은 한 놈이 손해보는 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건 편리공생이에요.
되셨어요? 페이지 282페이지 개념하기 문제 빠르게 한번 풀어봅시다. 1번 식물 군집 천위에 대한 설명 5x를 내라. 1. 용암대지와 같은 건조한 조건에서 시작되는 천위를 건성천위라고 한다. 어때요? 네. 맞는 말이죠. 2번 습성천위는 호수, 연못과 같은 습한 곳에서 시작되는 천이다. 맞는 말이고요. 3번 처음으로 천위를 시작하는 생물을 극상이라고 한다. 아니죠. 처음 시작하는 생물을 뭐라 그래? 개척자라고 명명합니다. 4번 천위 과정에서 식물 군집은 초원, 간목림, 양수림, 음수림, 혼합림으로 구성된다. 아니죠. 극상은 누가 항상 극상이 돼야 돼? 음수림이 최종적인 극상을 이루어야 됩니다. 5번 2차 천위는 1차 천위보다 느리게 진행된다. 틀렸죠? 2차 천위가 더 빠릅니다. 문제 2번 군집 내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써라. 두 개체군 사이에 심한 경쟁이 일어나 한 개체군이 도태되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 경쟁 베타 원리라고 한다. 경쟁에서 베타가 됐다는 얘기야. 알겠죠? 도태가 됐다. 경쟁 베타 원리라고 한다. 2번 기생관계에서 이익을 얻는 생물은 기생생물이라고 하고 손해를 입는 생물은 뭐라고 그런다? 숙주생물. 숙주라고 한다. 3번 서로 다른 종 사이에서 다른 생물을 잡아먹는 생물을 먹는 애를 포식자, 먹히는 생물을 피식자라고 한다. 됐죠? 문제 3번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의 예를 나타냈고 적당한 상호작용을 찾아라. 사자가 영양을 잡아먹는다. 무슨 관계예요? 피식과 포식. 2번 따개비는 혹등고래 몸에 붙어 쉽게 이동하지만 혹등고래는 이익도 손해도 없다. 뭔 설명이에요? 편리공생. 3번 피라미는 은어가 이주해 오며 먹이와 서식지를 달리한다. 서식지를 달리한다. 분석. 3번 12지장충은 사람 몸속에서 살며 양분을 빼앗고 질병을 유발한다. 뭐예요? 기생. 5번 먹이가 같은 두 종의 집신벌레를 함께 배양하면 한 종만 살아남는다. 경쟁. 5번 말미잘은 흰동가리가 유인한 먹이를 먹고 흰동가리는 말미잘의 보호를 받는다. 상리공생. 됐나요? 문제 4번 그림은 두 종의 개체군 A와 B를 단독 배양할 때와 혼합 배양할 때 개체 수 변화를 나타냈다. 실선이 단독 배양할 때고 점선이 혼합 배양했을 때인데 혼합 배양했을 때 A든 B든 간에 개체 수가 어떻게 됐어요? 늘어났죠? 그럼 무슨 관계예요? 상리 공생 관계다. 되셨나요? 오케이.